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김용훈입니다. 지금부터 구동 및 충전이 가능한 인버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발명의 고안의 계기, 그 다음에 EV 인버터의 기존 구조,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제안한 발명의 구조, 그리고 네 번째로 적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 발명을 고안한 계기는 기존의 이륜차라든지 초소형 전기차들의 충전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다든지 또는 충전기가 부피가 커서 가지고 다니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충전기가 잘 고장이 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충전기를 버리고 싼 중국산 충전기를 달아서 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 인버터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버터는 6개의 스위치를 써서 전력 변환을 하는 스위칭 모듈로서 충전기보다 좋은 스위칭 소자와 프로세서 모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버터 구조가 전력 변환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바꾸게 되면은 충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버터는 차량의 BMS 또는 통합제어기가 통신하면서 차량의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을 보시면 외부 충전기가 사용하게 되면 통합제어기하고 배터리와 인버터와 모터가 크게 이루어져서 전기 구동장치가 구성이 되는데 이것들은 서로 통신을 하지만 외부 충전기가 별도로 있으면 통신을 하지 않고 배터리에 직결이 돼서 충전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배터리하고 외부 충전기에 통신이 없는 경우 과충전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부 충전을 없애고 내부에서 인버터가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안전한 충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기존의 충전기하고 기존의 인버터 구조를 분석을 했습니다. 인버터 구조는 크게 이제 6개의 스위치를 써서 모터를 이제 구동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인버터하고 충전기를 통합하는 시도를 한 거를 보면은 지금 외부에서 DC 전압을 주고 하단의 스위치를 부스트해서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모터가 인덕터로 이 경우는 쓴 것인데 모터의 인덕터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터만으로 부스트가 즉 승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제안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 외부에서 DC 정전류 전압 장치가 있고 그거에 코일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은 부스트의 승합 장치를 하는 코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터 기존하고 다른 거는 모터의 인덕턴스를 승합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외부의 전압 장치가 내부의 모터의 3상에 연결이 되고 하단의 스위치를 스위칭하게 되면 승합이 됩니다. 결국 이거는 지금 현재 그 하드웨어를 기존의 인버터 하드웨어를 가장 작게 바꾸면서 충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특허를 하단과 같이 등록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장치는 표준화를 만약 하게 되면 외부에서 DC 정전압 장치와 연계돼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으로서는 첫 번째 타입과 다른 큰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장치는 승합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보다 외부의 전압 장치가 작아야 됩니다. 전압이. 근데 만약에 외부의 전압 장치가 내부의 배터리보다 전압이 클 때는 전압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둘 다 수행할 수 있도록 DC링크단에 스위치 릴레이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상단과 이 토폴로지가 전압 상승과 또는 전압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거의 그 특징은 뭐냐면 지금 하드웨어를 약 한 10% 정도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과 같이 지금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타입은 인버터의 구조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충전뿐만 아니고 외부의 차량으로 충전을 거꾸로 줄 수도 있는 양방향 장치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 특허는 하단과 같이 출원 완료된 상태고요. 아직 등록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거의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이 배터리고요. 2번이 지금 배터리 쪽에 입력단의 릴레이입니다. 그리고 5번이 지금 출력단의 릴레이입니다. 근데 이거의 구성이 이접점으로 되어 있으면 토폴로지를 여러 가지 상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압을 승합해서 배터리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배터리에서 있는 전압을 외부로 다시 줄 수도 있는 승강압 양방향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토폴로지는 한 6가지로 나오는데, 시간상 추가 상세 문의는 별도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다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타입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도출을 해냈고요.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뮬링크를 써서 실제로 전류와 전압을 찍어보면서 충전 또는 방전, 그래서 다른 차로 충전할 때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한 것을 가지고 소형 보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구성을 해서 돌렸을 때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검증을 했을 때 전압 제어가 되고 양방향 충전이 제어가 되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적용 방안, 이거의 각각 타입이 3개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각각의 타입마다 어떤 시기에 적용하면 좋은지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가장 간단한 구조로서 모터의 3상에 외부의 전력장치를 연결하고 DC 정전압 장치를 연결하고, 그리고 하단 스위치를 충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구조로 현재 있는 인버터의 펌웨어만 업데이트 하는 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지만 또는 약간의 기능은 이제 승합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인버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C단에 릴레이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하드웨어 구조는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 변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거의 장점은 외부의 DC 장치, 즉 아답터에서 어떤 아답터를 꽂아도 승강압을 해서 배터리에서 인버터에서 배터리로 충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동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 정도 되는 레벨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입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타입은 양방향으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단과 출력단에 이접점 릴레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도 좀 더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의 하드웨어 변경이 필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추후 스마트 그리드 형태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차세대 미래차에 좀 맞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의 외부 충전기의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크게 보면은 부피가 커서 내장을 하기 어렵다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충전 중에 배터리하고 통신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의 발생이 있다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안을 사용하면 구동, 그리고 충전, 그리고 충전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간단하고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타입을 이용해서 원하는 타입에 맞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공공시설에 지금 충전기가 없습니다. 특히 초소형 전기차하고 전기 이륜차는 밖에 나가서 충전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외부에다가 12V 만약 정전압 장치만 달아주고 인버터가 알아서 충전을 한다면 굳이 충전기를 들고 다니지 않고 내장으로 인버터가 사용하면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도록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의 충전 인프라하고 연동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